이상민 해임 민주당이 국정조사 의사가 있나 되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 오늘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오후에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렸는지요. 예, 오늘 발의를 했는데 지금 3시 34분이니까 이제 본회의에 발의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후에 내내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냥 오늘 발의를 하니까 아직은 그 본회의로 집결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저물 때까지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거니까 해임 건의안은 이 국회 통과가 아니라 발의입니다. 발의. 발의라는 얘기는 해임 건의안을 일정 수 이상의 그런 그 의사를 모으면 해임 건의안은 충분히 발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를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거부할 경우에 민주당은 그렇다면 내주에 탄핵안을 내겠다. 아예 해임 건의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일축을 한다면 아예 건너뛰고 해임 건의를 건너뛰고 다음 주에 탄핵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탄핵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 5년 전에 아주 그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어마무시한 탄핵의 그런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자들은 그냥 뭐 수시로 탄핵입니다. 이제는 장관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지금 상황에서 24일 날 여야가 합의를 한 국조라고 그러죠. 국정조사가 24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합의를 하자마자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앞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이상민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해임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거나 예, 국정조사도 하질 않았는데 먼저 해임을 요구를 한다? 이건 앞뒤가 당연히 전도가 된 것이죠. 누구의 사고의 원인은 어떻고 네,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158명의 꽃다운 그 영령들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고 그렇다면 이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책임질 사람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상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진상을 조사를 하려는 국정조사는 덜컥 합의를 해주니까 바로 이상민은 해임시켜야 된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이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국정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냉철하게 한 다음에, 봐라, 이상민, 이거는, 사전 그런 그 예방도 못했을 뿐더러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그 장관으로서의 그 뒤에, 행태, 이게 뭐 아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를 한다라고 나와야 올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교 후배고 그렇게 이뻐하는 후배지만 예, 국정조사를 다 받아보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던 아니면 자진 사퇴 모양으로 용퇴를 하게 만들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조사가 내년 1월 중순까지 45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덜컥 이상민 먼저 해임을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이게 천부당 만담부당한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다시 얘기를 해봐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어떤 윤 대통령실로 이상민 해임 민주당이 국정조사 의사가 있나 되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국정조사를 제대로 면밀하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조사 차원에서 이상민 해임 얘기를 꺼내야 이게 올바른 수순이지 국정조사를 덜컥 합의를 해줬더니 이상민부터 해임하라. 이거는
국정조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나옵니다. 국정조사. 우리가 국조라고 줄임말로 얘기를 합니다만 국정조사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국정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국정조사는 이게 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겁니다. 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국정조사의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네. 국조는 국정조사의 약자인데요. 일단 지난 24일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한 것은 2023년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펼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정조사에 어떻게 발의가 됐느냐 하는 얘기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4분의 1, 그러니까 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된 것이죠.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국정조사다. 제적위원은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상임위가 어떤 특정 사안, 바로 이번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죠.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수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정조사다. 이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할 위원회 등을 명시한 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조사 요소가 제출이 되면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대로 일단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벽두부터 이상민 해임을 반드시 먼저 해임을 하라라고 하는 아니땐 굴뚝에 정말 이게 뭐 자면서 봉창 두드린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아니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 해임을 하든 탄핵을 하든 해야지, 하기도 전에 해임을 먼저 하면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네. 아예 저 사람은 아주 대통령이 제일 예뻐하는 그 중앙고등학교 후배니까 제 해임을 시킨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미 책임자 처벌을 이상민이라고 특정을 해놓고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하자 겨우겨우 욕을 먹으면서까지 합의를 해줬더니 이거는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인가 안 하자는 얘기인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는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24일 날 여야가 합의가 됐으니까 24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45일간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 1월 7일까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단 한 차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사항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을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 마약전담부서,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서방서, 서울교통공사, 이렇게 딱 조사 대상을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명기를 하지 않는 그런 기관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조사 대상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조사 특위의 의원이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절반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9명의 의원. 한번 볼까요? 우상호, 김교흥, 권칠승, 진선미, 조홍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이렇게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은 7명입니다. 7명. 이만희, 김형동, 박성민, 조은희,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명, 정의당의 장혜영,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이렇게 18명으로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 당연히
책임자 처벌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대목에까지 이르면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청장 윤익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 두 사람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할 텐데, 바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상민 해임안부터 먼저 불쑥 민주당이 꺼내서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파열음을 내고 주저앉을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앞에 국정조사라는 앞에 아주 안개가 잔뜩 끼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여기에서 국정조사의 타깃 증인은 누군가? 증인으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공,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천공이라고 이렇게 수염이 아주 긴 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 천공 도사인가요? 뭐 천공 거사인가요? 네. 왜 천공이 타깃 증인으로 선정이 됐느냐? 바로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참 적절치 않은 말이죠.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져야 세계가 대한민국을 돌아보게 된다. 예, 이거는 참사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세계와 이어질 엄청난 기회다라고 바로 천공, 스님인가요? 거사인가요? 아무튼 뭐 불교계의 아주 정성, 아주 그 오소독스한 아주 정상적인 그런 그 스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참사 앞에서 세계와 이어질 엄청난 기회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1호, 야 천공 무조건 이건 불러서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천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글쎄요, 참 이런 분들은 글쎄요, 어떻게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었는지, 정말 친한 건지 아직 뭐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천공은 별로 이렇게 썩 그 가까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네. 그분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아주 20여 년부터 굉장히 가까운,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가까운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천공은 글쎄요, 별로 이렇게 가까운 것 같지도 않는데, 이렇게 요소요소에마다 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구설수에 오릅니다. 네. 보고서 채택과 법적 구속력,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요. 국정조사를 여야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과연 이게 보고서를 채택하면은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강제적인지 아니면 권유하는 사항인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시행한 후 조사 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역대 국정조사 중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가 절반에도 이루어지를 못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야 간 정쟁으로 치달으면 결과 보고서 채택 단계가 이르기 쉽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거나 의견 합의를 보지를 못할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 세울 수는 있다. 즉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특위 의결로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채택하면 바로 이런 게 천공 도사처럼 증인을 채택하면은 이거는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류 제출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은 3년 이하 징악,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천공을 증인 1호로 채택합시다라고 하면은 천공은 국정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페널티가 부과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보고서 채택 및 법적 구속력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강제 수사권은 없다. 우리나라 강제 수사권은 지금 딱 두 군데 아닙니까? 검찰,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받아서 수사하는 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있는 강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로 이관한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 국정감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다르지 하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정부 국정운영의 운영을 견제하고 감독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그렇지만 대상과 기간, 조사, 주태 등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있다. 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바로 이때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 참사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때는 바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우리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2달간에 걸쳐서 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무서운 질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를 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박보라님, 김재선님, 예, 퍼퓨에느님, 도희님, 예, 천공은 그 입을 다물라 우리 박보라님이 그렇습니다. 천공, 예, 저분은 사실 진정으로 뭡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것을 바라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저런 어마어마한 큰 참사가 있어야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수 있다.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어떻게 참사할 수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보라님한테 저렇게 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을 다물라. 예. 이참에 천공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포피엔누님. 종교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순수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종교계가 변화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신앙이 중요한 종교계에 종북들이 참 침투하는 이유지요. 예, 박경련 님도 신의 경고라고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의 경고. 예, 사이비 종교계 사람들이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포피님 말씀도 예, 상당한 근거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국정조사를 제 시각에서 대해부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 국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강제수사권이 있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국정조사에서 그 회의 결과가 채택이 되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대상과 날짜는 또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잘 이렇게 경청하셨으면은 이 이후부터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면은 국정조사가 그래서 지금 하는 거구나. 여야가 합의는 했어도 지금 삐걱대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아직 못하는 이유가 이상민 장관 해임하는 불쑥 여당에서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 사람부터 먼저 해임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국정조사를 왜 하니? 국정조사 할 마음은 있냐? 국정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해임 의견안을 얘기를 해야지 하기도 전에 특정인을 이렇게 갈아치우라 마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에 임할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